안녕하세요, 여러분. 종교와 사상으로 읽는 한국 문화 수업의 이효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 콘텐츠로 재생산되는 한국의 전통 종교와 사상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문화 콘텐츠라는 말 유행인데요. 한 대학교의 문화 콘텐츠 학과의 설명을 보면 우리의 문화적 요소와 자원인 전통 문화, 신화, 이야기는 물론 변화하는 생활 양식 등을 콘텐츠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콘텐츠 사업의 규모는 매년 어마어마한 단위로 커지고 있는데요. 2022년도의 매출을 보면 전년 대비 7.7%가 증가한 148조 1,600억 원 정도라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수출 역시 6.9%가 증가한 133억 8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심지어 분야도 다양해서 게임, 음악, 방송, 영화에서부터 캐릭터와 만화까지 상당히 다양합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가 이런 콘텐츠의 소스로서 상상력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도깨비를 소재로 한 동명 드라마 도깨비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성공을 거뒀고, BTS는 아이돌이란 곡을 사물놀이와 탈춤, 그리고 얼쑤, 지화작, 조타, 덩기덕, 쿵더러러 등 추임새를 세련되게 접목시켜 큰 흥행을 이뤄냈습니다.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도 들어보셨나요? 이 곡은 판서리개 소설 수군가의 한 부분을 현대적으로 바꾼 노래인데요. 한국관광공사와 홍보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 5천만 조회수라는 놀라운 결과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호랑이는 예부터 이야기의 단골 소재였죠. 코믹한 범 내려온다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안예은은 호랑이에 물려 죽은 사람의 혼을 뜻하는 창귀라는 호러송을 발표했는데요. 이 속에 호랑이 설화와 성불, 귀신, 도깨비 등 각종 모티브가 공포스럽게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 콘텐츠란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정부는 2000년에 들어가면서부터 한국의 문화의 콘텐츠화의 가능성을 보고 2000년에 문화산업지원센터를 문화관광부 산하에 설립했습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되었죠. 이 진흥원은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주요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종합지원체제 구축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 콘텐츠 활용이 활발해지고 수출이 커진 것은 국가의 지원이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 주도의 문화 사업이 있지만 한국처럼 단기간에 국내외로 규모가 커진 것은 상당히 보기 드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K 콘텐츠의 유행은 다양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창조적이면서 대중적으로 재창조한 결과가 아닐까요? 문화 콘텐츠적 관점에서 신화는 중요하게 평가받습니다. 수많은 변형과 매체적 전환을 거듭하는 과정에서도 본래의 원형성을 잃지 않고 오히려 다시 새로운 이야기 창작을 유도하는 일종의 거점 콘텐츠로서 기능하기 때문인데요. 근대화 이후 미신이나 정근대적인 요소로 여겨졌던 민간신앙과 무속, 그리고 종교 등은 성장하는 콘텐츠 시장에서 그 가치를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한국의 전통 사상과 종교, 그리고 문화 등이 드라마, 영화 혹은 연극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다들 전설의 고향을 아시나요? 스토리상 옛날 설화나 민담을 단편 소재로 활용한 경우가 있었지만 본격적인 소재로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넘어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는데요. 무속의 경우 최초로 무당 주인공을 내세운 2004년 드라마 왕꽃 선녀님이 큰 인기를 얻게 되고, 2013년에는 남자 무당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박수건달이 나오고, 2014년에는 만신 김금화의 무당 인생을 담은 다큐멘터리 만신이 개봉되었죠. 또 바리공주는 뮤지컬로 각색되어 많은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무속의 공포스러움을 소재로 살린 2016년 영화 곡성이나 코믹하게 푼 2023년도 영화 천박사 퇴마연구소 등
이제 너무나 다양한 소재와 시점의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의 인기 시리즈 더 글로리 역시 무속을 중요한 소재로서 등장시키기도 했죠. 주목받은 것은 무속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09년 영화 전우치에서는 한국인들에게 생소한 도사가 등장해 도수를 쓰고 옥황상제, 신선, 만파식정, 청동검, 부적 등 도교적, 신화적, 무속적 요소가 대거 등장했습니다. 도깨비, 구미호, 저승사자 등 호러의 소재로 쓰였던 옛 요괴들은 멋진 외모의 주인공으로 재탄생하기도 했죠. 사주나 풍수 등도 콘텐츠로서 새롭게 주목받았습니다. 2014년 관상이 90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대흥행을 한 이후 2018년에 궁합과 명당이 개봉했는데요. 이 세 작품을 묶어서 역학 3부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전통 사상과 문화는 드라마와 영화 등의 대중문화를 통해 다시 우리에게 소개되고 대중들에게 흥미로운 전통으로 재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신간과 내세관을 잘 그려낸 대표적 웹툰으로 신과 함께를 들 수 있습니다. 정말 크게 흥행했던 영화기도 하죠. 웹툰 신과 함께는 주호민 작가의 2010년 작품으로 저승편, 이승편, 신화편의 3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을 끝으로 완결되었습니다. 저승사자, 오방신장, 시왕, 가택신 등 소위 미신으로 치부되어 온 한국의 전통 민간신앙을 현대로 소환시켜 작가의 상상력으로 재해석함으로써 1차 저작물인 웹툰뿐만 아니라 2차 저작물인 영화, 뮤지컬, 게임, 라디오 드라마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저승편에는 한국의 무속적 불교적 내세관과 지옥관이 아주 흥미롭게 묘사되어 있죠. 이승편에서는 현대인들에게 생소했던 가신 등을 등장시켜 아파트 생활로 인해 멀어졌던 가신들을 다시 친숙한 존재로 인식하게 했습니다. 물론 전통을 그대로 살린 것이 아니라 저승으로 가는 지하철이나 에스컬레이터, 변호사 등 현대적인 요소를 적절히 가미해 흥미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의 전통 사상과 종교는 성장하는 콘텐츠 시장과 서브컬처 시장에서 상상력의 원천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웹툰이나 웹소설의 경우는 영화나 드라마보다 제작 기간이 짧고 1인 제작도 가능해 제작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웹툰이나 웹소설 사이트를 보면 사주를 주제로 한 작품이나 무속을 주제로 한 작품, 설화와 신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 도사와 신선이 나오는 작품 등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기를 얻은 작품들은 콘텐츠 IP로서 다시 드라마나 영화, 게임 등으로 만들어지고 이 2차 창작물들이 인기를 얻으면 원작이 다시 재조명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전통 종교와 사상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역사나 고전을 공부하는 것을 벗어나서 현대 문화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다시 재생산하는 상상력의 보물창고로서 기능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자가 말했던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안다는 옹고지신의 정신이 현대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감사합니다.